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우리의 식탁에도 올라와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간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플라스틱 외에도 지구를 망치는 것들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생기면 1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것.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학교에 재학 중인 드림 주니어 과정 2학년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월 5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자녀에게 예쁘고 좋은 선물 해주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5월 5일에도 선물하셨나요? 저도 어릴 때 장난감 인형을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선물의 크기가 크고 포장이 화려하면 참 좋아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좋아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제가 지난 어린이날 즈음부터 이 강연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 마트 진열대에 놓인 수많은 장난감 포장들이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장난감을 포장하고 있는 상자를 보면 대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장난감보다 크기가 훨씬 큰 상자들로 포장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어느 한 신문기사 내용에 따르면 포장이 클수록 아이들에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실제 장난감보다 훨씬 큰 상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난감을 시중에 팔기까지 수많은 플라스틱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플라스틱과 이산화탄소가 우리 지구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선 우리가 버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분리배출을 잘 해서 버려도 제대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전체의 4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60%의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플라스틱들은 그대로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 수보다 플라스틱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이런 플라스틱들이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뱃속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속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이 새들은 쓰레기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플라스틱을 물어다 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무심코 한 소비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미 인간들도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우리의 식탁에도 올라와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간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플라스틱 외에도 지구를 망치는 것들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생기면 1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것.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어버린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위기가 생긴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기후 변화가 가져다주는 피해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태풍, 가뭄, 빈부격차, 여러 질병, 식량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까지로만 제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1.5도라는 숫자는 얼핏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가뭄이 지속되고 만년빙이 녹을 뿐더러 10% 이상의 육상 생물들이 멸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을 과감히 줄이지 않을 시 2040년에는 한계 온도인 1.5도를 넘길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지금 가장 먼저 우리 지구가 지속되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지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소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사면서 그 많은 쓰레기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이지요.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는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준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단순히 커다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음껏 누리라고 자연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선물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망정 마음껏 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지금 지구의 심각성을 알고 나자 저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리수거 열심히 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럴수록 저를 슬프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노력으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제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기후위기가 해결될 리 없습니다. 커다란 문제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 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강연의 주제 선정을 이것으로 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제가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사실을 아파한다면 지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느끼고 망가져가는 지구에 함께 공감한다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행동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너무나도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설자인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는 재앙이 되고 말 것이다. 아직 더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니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피할 수 있다고 말이죠. 빌 게이츠의 말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이 크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될 때 저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성취감과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로 먼저 예를 들자면 저번에 학년 체험학습으로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는데요. 저희 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또 주웠음에도 쓰레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쓰레기의 종류는 다양했는데요. 깨진 소주병 조각, 목장갑, 라이터, 과자 봉지 등등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모래에 깊숙이 파묻힌 오래된 그물이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워낙 깊숙이 파묻혀 있었기에 대여섯 명이 붙었는데도 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기가 생겨 그 그물과 씨름한 지 1시간 후 저희는 드디어 그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그 성취감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남들 다 안 하는데 나만 눈치 보면서 수고로움을 감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 또한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환경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으며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작은 동기부여가 되어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 똑똑한 소비는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환경오염 이면의 소비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비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해준 책이기도 하지요. 이 책 뒷면 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수고로움에서부터 시작한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 작은 수고로움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지속하고 싶으신가요? 끝없는 소비, 그로 인한 자연의 아픔인가요? 자연의 아픔과 그로 인해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